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서황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시작하는 조국혁신당 제1차 정책 토크, 요것만 하시면 정책 끝, 요화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자리를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작하게 된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또 참석한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의 전국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잘 전달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 더구나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을 좀 상세하게 소개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우리 당을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을 모시고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정책을 조금 편안하고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제를 포함해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통해서 다른 당과의 차별성들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좀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화정을 준비하고 또 참석한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위 부의장 맡고 있고 현재 예결위 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차규근 의원 오셨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함께 준비하고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나갈 혁신정책연구원 윤재관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든든하게 지켜보시면서 서포트를 해주실 김보여 대변인도 앉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룰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우리 조국혁신당은 예산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이 예산농단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재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재정관리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예산안을 예산농단으로 규정한 이유는 5가지 주요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3년 연속으로 국세 수입 예측을 과도하게 부풀렸습니다. 이는 마치 국가의 분식회계처럼 실제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예상치를 세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23년 56조 원, 24년 30조 원 등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내년 역시 세수가 부족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국세 수입을 올해보다 많은 382.4조 원으로 책정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감세로 인해서 세입이 계속 줄어들고 세수 결손이 나는 현실의 문제를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 포장하는 상습적 분식회계 예산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빚을 내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내년에는 86.7조 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과 맞먹는 규모로 국민이 감당해야 할 금융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민생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해서 발생한 채무였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특별한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도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인 세수 감소로 적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있다고 하겠습니다. 채권 발행이 이렇게 늘어나면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국민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빚을 내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허언이었으며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 이번 예산안은 차기 정부의 재정 운영 여력마저 잠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통해서 현 정부 임기 기간 동안에는 약 83.7조 원 정도의 누적 세수 감소가 있는데요. 차기 정부에는 이게 더해져서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차기 정부 5년 동안 부담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이죠.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마치며 6조 8천억 정도의 재정 여력을 남겼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예산은 차기 정부가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만들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번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상실했습니다. 2025년 관리재정 수지는 약 마이너스 77.7조 원으로
재정지표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계획 안에 자본적 지출, 예를 들면 건설 보상비라든지 지분 취득비와 같은 자본적 지출을 줄여서 적자 규모를 형식상 축소하려는 그런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어떤 수치 조정에 불과하고 실질적 재정 운영 목적이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다가 재량 지출 비중이 0.8%에 그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 어떤 책임을 가지고 정부의 어떤 의지를 담아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정의 책임성 또한 아주 부재한 그런 예산이 이번 예산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내수 불안과 경제 침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번 예산안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임의로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국세에 연동되어 일정 비율로 책정되는 금액이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가 심의해서 확정한 예산안을 정부가 임의로 미리 변경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예산 운영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설명한 정부의 예산농단을 막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은 단원 입장을 취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확대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국정농단의 핵심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기재부는 예산농단의 핵심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그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 시기부터 검찰개혁과 기재부개혁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왜곡된 예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감액사업과 관련된 부분 이제 나눠준 자료 9페이지부터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 특수활동비와 예비비를 대폭 감축하고 과도한 특혜가 포함된 원자력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감축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에 재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을 바로잡고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명 사회권 선진국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거권 분야에서 임대주택 사업 예산 2.5조 원 증액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을 1,845억 원 추가로 확보해 환경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근로 취약계층의 안정된 근로 환경을 위해 노동권 보호 예산을 3,708억 원 증액하고 공공의료, 간병 지원, 정신건강 강화 사업에 690억 원을 증액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것입니다. 교육권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원상 복구하고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지원하여 약 9,431억 원의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은 독도관리 예산을 21억 원 증액하여 영토 주권을 수혜하고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복구해 서민을 보호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을 약 5천억 원 증액하여 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 정부 예산안의 실상을 이해하고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정책과 노력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게 노력할 것인지를 알리는 자리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과 함께하며 불합리한 예산 운영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예산농단을 종식시키고 정의롭고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바른 여론 정보